비트코인 수요가 중국 본토에서도 늘어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불만을 일부 비트코인이 흡수하고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가 온체인 지표로 들여다보면 원래는 100위권 밖에 있었는데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마치 VPN으로 인터넷 우회에 쓰는 것처럼 어떻게든 쓰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 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종목들은 다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그 홍콩 ETF도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비교하실 수 있게 해놓을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홍콩 ETF에 들어온 자금도 면밀하게 다 관찰을 했죠. 홍콩에 총 3종목이 그 상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ETF가 치면 6종목이죠. 차이나 AMC 그리고 보세라 해시키, 그 다음에 하베스트 글로벌 이렇게 3종목입니다. 차이나 AMC가 4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인플로 유입을 가져왔어요. 1,900개 정도 비트코인이 유입됐고 나머지 2개가 각각 약 900개씩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은 3,800개, 다 합치면은 3,800개 정도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전날 미국 ETF에서는 한 2,000개가 유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콩 ETF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ETF에서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홍콩이 그 딱 첫날부터 미국 그 유출량을 앞지를 정도의 유입량을 가져왔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약간 아시아와 미국의 대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구도를 잡으면서 이제 뭐 보도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홍콩이 원래 ETF 시장이 굉장히 작아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봐야 5억 달러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미국은 참고로 지난 3개월 동안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분의 5도 안 되죠. 100분의 한 3 정도. 아주 작은 포션만 미국의 작은 포션만 홍콩으로 유입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만 보면은 그건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더 불리시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홍콩 ETF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콩 ETF 그 상장할 때 세레모니를 제가 봤거든요. 트위터에 누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큰 징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 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이제 높으신 고위 임원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AMC, 보세라 해시키, 그 다음에 하베스트 글로벌 여기 이제 임직원분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징을 팡 치면서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축하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사람들 진심이다,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뭐의 진심이냐?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의 위치를 다시 가져와야만 한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중국 본토하고는 좀 달라요. 홍콩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2번을 가봤고요. 지난 뭐 제가 SAT 미국 대학 그 등록 시험이죠. 대학교 입학 시험이죠. SAT2도 홍콩에서 봤고 아버지가 거기서도 홍콩에서 그 사업을 크게 하셨어가지고 홍콩을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이 홍콩은 굉장히 자부심이 세요. 특히 금융 선진국으로서 가진 자부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의 캐피탈 마켓에 대한 자부심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거긴 한데 홍콩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치를 가져와야 된다. 싱가포르에 뺏겼잖아요. 2022년에. 싱가포르에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되려면 부자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돈 많이 가진 이제 가문, 아시아 쪽에 큰 돈을 움직이는 가문들이 원래 홍콩에다가 다 이렇게 뭐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집을 실제로 사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을 이용해서 자금을 굴려왔고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이 다 홍콩과 중국 본토로 투자되면서 이제 경제가 부흥했던 건데 이 캐피탈 마켓이 쪼그라들었어요. 지난 코로나 때 특히나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그런 폐쇄적인 정책을 가져가지만 일당 독재, 경제는 열려 있지만 자본시장은 닫아놔야 돼.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도 안 되고 비트코인 투자도 못하게 하고 비트코인 채굴도 못하게 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폐쇄적인 정책을 펴지만 홍콩은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자본시장이 다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거기에선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된 ETF도 상장을 한 거고 결국 이 상품에 중국 본토의 자금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저는 이거를 중국 정부 당국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좌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더군다나 빈집이 1억 채, 부동산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서 하락하고 있고 주가 지수 CSI 300 주가 지수도 5년 내 최저치를 얼마 전에 찍었죠. 1월 달에. 이런 것이 다 이제 중산층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다 표출되거든요. 중산층이 중국의 중산층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4천만 명 이상이라는 10억 이상 가진 중산층이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중국 본토에서도 늘어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불만을 일부 비트코인이 흡수하고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가 온체인 지표로 들여다보면 원래는 100위권 밖에 있었는데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전 세계적인 거래량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마치 VPN으로 인터넷 우회에 쓰는 것처럼 어떻게든 쓰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도 양성화하는 방향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ETF가 이렇게 있으니 ETF에 투자하세요라는 식으로 아예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사우던 코넥트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은 못 사요. ETF도 못 사고. 근데 그거를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가장 좋은 양성화 방향이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 홍콩 시장에 묶어놓은 효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차별화죠. 홍콩 ETF가 미국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중국에서도 일단 막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수료가 미국 시장에 있는 ETF보다 싼 것도 아니고 홍콩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열려있는 글로벌 자금에 많이 열려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ETF가 증권성 이슈 때문에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동안 ETF가 나올 가능성은 적으므로 홍콩 당국은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ETF도 그냥 승인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홍콩 ETF 시장에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금을 끌어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더리움 ETF가 정말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거냐? 일단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기성세대들이 ETF를 통해 또 투자하게 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그런 뭐 부동산과도 비교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식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성장성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희소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희소성은 글쎄요. 가스비가 이제 소각되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희소한 자산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처럼 정말 투명한 스케줄을 공급 스케줄을 가진 희소한 자산으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드 컴퓨터라는 별명이 있었죠. 구글은 이제 그냥 인터넷 컴퓨터고 이더리움은 국경이 없는 어떤 그런 구글과 같은 플랫폼이니까 월드 컴퓨터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거 보면은 알트코인 아니면은 뭐 NFT 아니면은 디파이 이런 것들인데 정말 뭐 우리가 다 기억에 남을 만한 정말 많이 쓰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녹아들 만한 그런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느냐 서비스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쓰려고 이더리움을 사서 넣으면 그걸 다시 빼내는데 가스비가 내가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넣으면 그걸 다시 뺄 때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채워야 뺄 수 있어요.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정말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ETF까지 굳이 쓰면서까지 투자하고 싶을까? 그거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언젠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홍콩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해주신 이벤트에 참여했었어요. 네트워킹 이벤트에. 거기에 그 홍콩 현지에서 중국 가문의 자금을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의 담당자분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사여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 질문을 했어요. 손을 들고. 그 패밀리 오피스시면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자금을 굴리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혹시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싶어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솔직히 아니랍니다.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은. 그러니까 이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단순히 패밀리 오피스가 아니라 자산 관리사들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이 내가 이거 투자하고 싶으니까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자산 관리사들이 포트폴리오에 그걸 넣는 방향이 있고 자기가 추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어려운 건 가장 쉬운 건 고객이 직접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산 관리사들을 쓸 정도의 큰 규모의 자산에 있는 자산가들은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중립,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굳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자산관리사가 추천을 해야죠. 패밀리 오피스의 그 담당자분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그럼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그래도 저는 올해에서 내년 한 1년 상간에 앞으로 1년 상간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와이즈라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설문조사, 자산관리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보면요. ETF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볼 의향이 있다. 자기가 직접 고객 자산 말고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400명의 자산관리사가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그 자산관리사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 안 한 이유 중에 1위로 뽑은 게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뭔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만 투자해야지 고객 자산을 거기에 또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게 도대체 법적인 정의가 뭐야? 이게 뭐 금융상품이야? 아니면 원자재야? 뭐야? 이게 불분명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ETF가 나왔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니까 나 그럼 한번 투자해볼래. 요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관리사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죠. 중국도. 패밀리 오피스든 그냥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들이든 다 투자를 자기가 해보고 오 괜찮네 ETF다 그러면 고객한테 추천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자산운용사에서 자산관리사들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고 모든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다 그 생각해와라.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을 때 고객이 모든 리스크를 다 고지받아야 하니까 그걸 3개월 동안 준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에서는 ETF가 1월 11일에 처음에 거래가 시작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야 본격적으로 미국 ETF 그 자산관리사들은 ETF를 고객한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추천을 하면 뭐합니까?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 인식이 변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시작인 거죠. 홍콩은 이제 ETF가 열렸고 그러면 자산관리사들이 한번 사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자기가 사보고 고객한테 추천할 때까지 또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5월이니까 한 8월 정도 되겠죠. 이때부터 자산관리사들이 내가 좀 인식이 변한 사람들부터 조금씩 고객한테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차 이 ETF로 자금이 넘어오는 겁니다. 고객이 먼저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니까 ETF 좀 사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한 상당 기간 동안 없을 거예요. 자산관리사들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앞으로 길게 보고 ETF 시장이 그때부터 다시 화랑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중국은 미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안 좋지 않을까요? 저는 중국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지금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아까 잠깐 그 통화 경쟁 전쟁 체제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내수 진작 정책으로 바꾼 지 몇 년 안 됐죠. 근데 그 GDP가 부동산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다 허구였다. 1억 채가 빈집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다시 수출 드라이브로 가야 되는데 수출 드라이브로 가려면은 자기 자국 화폐 가치가 절하돼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수출 경쟁국들보다 자기 자국 화폐가 더 많이 절하될수록 유리하죠. 그러면은 자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로 그 운영되는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고통받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로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 통계 그냥 감춰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서 살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그래도 우리는 수출 드라이버로 GDP 성장을 이뤄야 돼 하면서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끌려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구매력이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고통받겠죠. 그러면은 대체 투자 자산의 수요는 반대 급부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ETF가 홍콩에 있다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 투자하게 해줘 요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홍콩 ETF로 많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주식 투자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주식 투자도 그래서 물론 저도 합니다만 굉장히 이 선별적인 주식들만 하는 게, 단순히 인덱스에 투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네. 2023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그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랐죠.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네. 인도 209%, 미국 178%, 오. 그리고 중국만 마이너스 1%. 아, 네. 홍콩이랑 중국이 참 안 좋죠, 주식시장이. 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현지화폐 기준이잖아요. 네.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미국이 뭐 동일하게 178%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렇게 절하됩니다. 왜냐면은 인도 루피, 일본 옌, 한국 원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전부 다 달러 대비해서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 지수로 벌어들인 수익률이 희석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내 원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국 화폐 가치가 높고 있었구나 네. 라는 걸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 방어를 잘 했나 봐요. 마이너스 1%에서 오히려 2%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화폐량이 같이 상승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 달러도 엄청나게 이렇게 M2 광의 통화 증가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M2 변화를 적용해서 다시 주가 지수를 그려보면 미국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인도 마이너스 41%, 일본 마이너스 44%, 중국도 돈 엄청 풀었죠.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광의 통화가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희석되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통화 기준, 통화 기반 자산의 가치도 희석되는데, 그냥 가격만 보면 그게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반드시 달러로 계산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광의통화 증가량도 이렇게 적용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뭐 중국 주식 좀 저점 매수 하고 싶다라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거죠.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할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이렇게 독일과 함께 환율 방어 전쟁을 펼치면서 더 하락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달러 기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중국 주식이나 중국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힘든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잘 발굴하면 돼. 근데 잘못 발굴했다가는 그냥 똑같이 주가는 안 변하더라도 미국 그 달러의 광의 통화 증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로 지금 이제 YTD로 나스닥 지수가 올해 20% 정도 올라갔는데, 광의 통화 그 동일 기간 동안 증가한 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나 뭐 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비해서, 미국은 그나마 난 거죠. 미국보다도 더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구매력이 깎이고 있는 나라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점점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가장 유행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와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 황금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콩. 네, 요만하게 콩알 만한 크기의 금괴를 병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한 15만 원, 20만 짜리도 있고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 병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는 게 유행이래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요구합니다. 황금콩 선물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장점이 뭐냐면, 그 황금콩은 말 그대로 금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녹여가지고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고, 그냥 그대로 보관할 수도 있고, 가치 보존이 일단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 중국인들이 이미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웰스 프리저베이션, 내 자산을, 내 부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이 젊은 세대, MZ 세대들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앞으로. 근데 이제 홍콩 ETF로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여드린 이런 주가 지수가 변동하는 모습들이나, 또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급격하게 많은 돈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거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 지수들 대비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좋은 일단 뭐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금이나 뭐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부동산 경매 투자나 이런 것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주식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거는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투자가 그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이유, 더 간단하고 더 좋고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